제가 다음에 해야 돼서 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오늘 초대해드린 게스트는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의 생각 실현가입니다.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살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년 후인 2019년에 월 2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사한 생각 실현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3년 만에 2천만 원이라는 타이틀이 엄청 크거든요. 보통 직장인들한테는. 원래 하셨던 일이 어떤 예. 거세요? 제가 했던 일은 그 부동산 펀드 매니저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산운용사에서 그 투자기관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력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오피스 빌딩 같이 좀 큰 규모의 건들을 투자를 했고요. 자산 운용 회사 쪽이면 연봉도 높은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진짜 괜찮은 회사 다니신 건데 회사를 퇴사하시고 그런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뭐 직장인 나오면은 뭐 마냥 쉬고 쉬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회사 다닐 때는 사실은 일을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스트레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우 진짜 일이란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65, 6 가서도 일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해서 하는 일은 아닐 거라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생각 실현가님이 하시는 게 많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하셨던 엔잡하고 현재 예. 하고 계신 엔잡이 어떻게 되세요? 회사 퇴사하기 전에 했던 게 상가 투자,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이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원룸 건물을 졌기 때문에 원룸 임대인이고, 예.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사업도 퇴사하기 전에 사용점검사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퇴사하기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블로거로 이제 에드포스트 수익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퇴사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월 파이프라인 현금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퇴사한 이후에 한 걸 보니까 이번에 책을 냈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지금 예, 이제 인쇄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번 달부터 이제 열산에서 인쇄 수입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채굴을 제가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블로그에서 그래서 봤어요. 예, 그래서 채굴 사업자를 광산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정기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채굴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투자를 했거든요. 이렇게 3개 정도가 퇴사 후에 추가된 그리고 5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퇴사 후에 추가된 것들은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네요. 8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이더리움도 좀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구매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수익이 나나요? 예. 지금 한 2달 좀 넘게 돌렸는데요. 예.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용 차감하고 나오고 있고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비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인데 그래픽 카드가 한 6개 달려 있는 컴퓨터거든요. 일단 2대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걔네들이 돌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그 이더리움을 이제 거래소에 가서 팔면은 그게 수입으로 되는 거고. 근데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기료가 한 달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당이요. 와, 이거 진짜 채굴을 하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예, 하시는 분 처음 뵈가지고. 예, 그러면 예, 이제 태양광 예, 발전 예. 사업 같은 경우가 17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준공을 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FIT라고 그러니까 태양광 수입을 얼마 들어올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FIT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수익이 높게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한데 그 FIT는 이제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00kg 이하인데 농업인인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해도 그 수익이 나와서 가능한데 저는 이제 장기 고정 계약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장기 고정 계약 방식으로는 지금 가격이 원체 많이 내려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좀, FIT를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자기 토지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토지 매입가가 안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수익이 현재도 가능하고요. 예전처럼 이제 분양을 받는다든가 농업인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수익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 원룸을 신축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한창 그 상가 경매 공부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투자 스터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어느 지역에 서울에 어디에 40억짜리 건물을 사신 분이 있다. 뭐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기다.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아, 근데 40억을 사는데 돈이 몇 억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 1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다 뭐 이런 생각 했을 텐데 조금씩 제가 이제 변화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생각만 많이 했다면은 이제 실행을 좀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보니까 어,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 원룸 건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더 공부해서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그러면 뭐 학원 다니시고 책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신축 강의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사실은 뭐 건축사한테도 들은 내용들, 다른 건축사와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걸 또 법조문을 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뭐 시공사한테 듣는 거, 그다음에 다른 건축주분들한테 듣는 것들을 여러 개를 이제 듣고 제가 나름 이 중에서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분리해내고 하면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좀 짓게 됐고요. 실행이 빠른 편이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예.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근생 준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하시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다른 사람이 한 걸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게 한 걸 많이 본다. 저는 책이나 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책이나 영상은 뭐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실제 돈을 버는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얼마로 투자를 했는데 뭐 몇 년 후에 얼마가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요 입지에 뭐 카페를 냈는데 그냥 토지만 있을 때는 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되게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왜 이거는 성공한 투자였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그 성공한 사례들을 요인 어디서 찾으세요? 네이버 카페 중에 부동산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면 경험담이라든가 후기 올라오기도 하고 요새는 유튜브에 또 많이들 올려주세요. 보면은 대충 알거든요. 집원을 정확히 얘기 안 해주셔도 주변에 간판들 있잖아요. 그러면 후기도 찾아보면 뭐 어딘지 아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실제 가보고 여기가 아, 왜 잘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아니면은 저는 경매건들도 가끔 보는데 뭐 1년 전에 했던 경매건들, 뭐 2년 전에 했던 경매건들 보고 나라면 투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한번 그 지번을 넣어서 로드뷰를 봐요. 요새는 진짜 투자하기 좋아졌거든요. 네. 로드뷰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거 보고서는 되게 잘 된 것 같은 로드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요. 가서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좀 깨달으려고 이제 이렇게 얻은 것들을 조합해서 제 네. 투자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반영을 한다는 게 예, 뭐 예를 들어 어디를 갔는데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건물 가면 외부 계단 잘 없잖아요. 근데 뭐 외부 계단을 내서 2층도 되게 임대를 잘 빼고 네. 2층의 단점은 사실은 건물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단점이거든요. 어디를 가서 봤더니 그 외부 계단을 되게 잘 빼가지고 2층도 상가를 임대를 잘 맞췄다. 그러면은 깨달은 거잖아요. 네. 다음에 건축할 때는 외부 계단을 내야겠다. 깨달았고 사실 제가 다음에 해야 돼서 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 얘기 드리면은 예. 뭐 얼마 전에 어떤 카페가 잘 돼가지고 가보면은 볼 때는 되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한 건데 사진을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왜 싼 돈을 들여서 되게 사진이 잘 나온 게 어떤 이유일까? 아, 뭐가 과연 이게 결정을 할까?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다음에 제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